작은 회사가 떡상하는 필승 전략. 오늘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고객을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이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보면 제품이 안 팔리기 시작하면 대부분 기능을 더 넣거나 가격을 낮추거나 광고를 더 돌립니다. 어떻게든 많은 고객들을 잡아오고 싶은 심리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반복할수록 시장에 이미 자리 잡은 회사의 후발주자 같게 되지 못합니다. 작은 회사가 이기려면 정반대로 가야 해요. 모두에게 조금 필요한 회사가 아니라 딱 한 부류만 찾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작은 회사가 고객을 줄여 시장 1위가 된 그 비법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업하면 평생 남이 만든 시장만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품이 생각만큼 팔리지 않는다면 이상하게 경쟁사가 더 보입니다. 저 회사에는 있는데 우리 회사에 없는 기능은 뭔지,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광고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경쟁사를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경쟁사에 있는 기능보다 조금 더 나은 기능을 더 추가하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추고 더 나아 보이는 혜택을 붙이기 마련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보다 보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시장을 만들 것인지는 사라지고 이미 자리 잡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그 경기장 안에서만 경쟁을 하기 시작해. 우리의 시장에서 고객이 이 제품을 비교하는 그 기준도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회사가 먼저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서 더 하나라도 잘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많이 들어본 서비스나 제품이 있고 주변에서 쓰는 사람들도 많고 사용법도 익숙한 이미 자리 잡은 회사가 형성해내온 그 서비스와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조금은 더 나은 그런 제품이 탄생했어요. 뭐 기능 하나 더 주고 가격을 조금 더 낮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만으로 고객이 옮기는 결정을 할까요? 사실 잘 안 옮깁니다. 옮길 때 고객이 감수해야 할 포인트들이 너무 많거든요. 후발주자는 제품이 조금 더 나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이 지금 쓰는 걸 버릴 만큼 분명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회사가 이러한 이유를 만드는 대신에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 중에 하나, 그냥 대안이 되는 거죠. 뭐 두 번째, 세 번째 후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면 이때쯤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자리 잡은 회사가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를 들어 예약 관리 서비스가 있다고 봅시다. 이미 시장에는 예약, 결제, 고객 관리까지 다 되는 서비스가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기능 하나 더 추가한다고 판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약 변경이 유난히 많고 노쇼 한 번에 하루의 매출이 크게 흔들리는 1인 미용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기능이 많은 예약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약 하루 전 고객이 답을 해야 예약이 확정되는 방식이라든지, 취소가 되었다면 대기하는 고객에게 바로 알리는 기능이라든지, 단골별로 노쇼 기록을 한눈에 보는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기존 서비스의 후발주자가 아닙니다. 1인 미용실의 노쇼 문제, 여기에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이기려면 기존 시장 안에 있지만 아직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고객을 찾아서 그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어렵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잡고 싶어져요. 처음에는 1인 미용실을 위한 서비스로 시작했는데 피부관리실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저희도 쓸 수 있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조금 뒤에는 규모가 조금은 큰 미용실에서 또 연락이 와요. 직원별 정상 기능도 넣어줄 수 있나요? 큰 계약이 될 것 같으니 일단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네일숍에서 연락이 오고요. 헬스장에서 연락이 오고요. 회원권 관리라든지 강사별 수업 관리 스케줄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청 하나하나를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돈을 내겠다는 고객인데 거절할 필요도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고객마다 원하는 제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능이 하나하나 붙게 되면 당연히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할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비스의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1인 미용실은 복잡한 기능 없이 오늘 예약과 취소만 바라보고 싶은데 말이죠. 직원이 많은 매장은 요구사항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이 좀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복잡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대표님들이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품이 복잡해도 UX, UI를 바꾸면 디자인을 바꾸며 혹은 사용법 가이드 영상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진 고객을 한 제품 안에 묶으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팔고 싶은 마음은 저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이 부족한 회사일수록 들어오는 고객을 골라받는다는 게 마음처럼 참 쉽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요구사항들을 받으면 지금 당장의 매출은 오를진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선택할 이유가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제품보다 적은 고객이지만 이거 없으면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제품이 훨씬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자, 여기쯤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람들만 잡아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고객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넓은 시장에서 10번째로 떠오르는 회사와 좁은 시장이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회사. 어떤가요? 이제 감이 오시죠? 아주 좁은 고객에게 집중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것도 작은 회사의 장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처음 찾았는지, 결제 직전에 무엇을 망설였는지, 사용하다가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어떤 저서에 실망했는지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디테일하게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요, 경쟁사가 우리 기능을 하나 따라 만든다고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까 1인 미용실 예약 서비스를 다시 보자면 처음에는 노쇼를 줄이는 기능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보입니다. 빈자리가 생겼을 때 모든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평소 그 시간대를 자주 예약한 고객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반응이 좋고 미용실을 오래 다니게 되는 포인트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할인보다 오늘만 가능한 시간이라는 말에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런 건 기능의 목록이나 결과물만 가지고 경쟁사가 따라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진 고객을 수없이 보면서 수많은 테스트를 한 다음 수많은 실패를 한 회사들만 알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경쟁사는 우리가 만든 화면이나 결과물을 너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기능을 저렇게 배치를 했는지, 왜 할인 문구를 빼게 됐는지, 어떤 고객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고객을 좁게 잡으면 제품만 뾰족해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판단이 빨라지는데요. 무슨 기능을 넣어야 할지, 어떤 광고 후킹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어떤 고객의 요청을 거절해야 할지까지 그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이 생긴 다음에 시장을 넓혀가야 합니다. 1인 미용실의 노쇼 문제를 해결했다면 다음의 고객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약 한 건이 취소될 때 매출이 크게 흔들리는 1인 네일숍이라든지 피부관리실이라든지 개인 레슨 강사처럼 같은 문제를 겪는 고객이 진짜 확장해야 할 고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풀어본 문제가 같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한 부류의 고객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같은 문제를 가진 옆에 있는 고객에게 넘어가고 거기서 또 답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작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답을 가진 회사가 우리 회사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첫 고객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객은 어떤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지, 그리고 지금의 고객들은 첫 고객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고객이 늘어나는 동안 같은 문제를 더 넓게 풀어왔는지, 아니면 여러 요청을 받아주다 전혀 다른 문제까지 풀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 고객을 더 늘리기 이전에 방향부터 점검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인 대표님 한 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그로스마케터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